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늘 부탁드리고 있지만 구독자는 하루에 한 명도 안 느네요. 자, 좌절하고 있는 세롬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빼놓을 수 없는 섹터죠. 자, 구글에서 반도체 쳤고요. 첫 번째로 보이는 한국경제 기사, 엎친 데 덮친 반도체 산업, 대만 가뭄에 TSMC 셧다운 공포. 이게 공포인가요? 자, 제가 기레기들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자, TSMC가 셧다운 당하면 우리한테 공포입니까? 우리한테 기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하게 TSMC를 그냥 솔직히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이 반도체 쪽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넘사벽까지는 아니어도 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시스템 메모리를 대신 생산해주는 이 TSMC가 미국 회사 쪽으로도 그렇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탄탄한 판매망과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삼성이 선언했던 2030 그 비전이 쉽게 달성된다고 만만하게 볼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TSMC에 위기가 닥친다면 좋은 거죠. 지금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삼성 공장 셧다운 돼갖고 피해 입는 금액 같은 경우에 보험 처리한다고지만,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공장에 불 나가지고 보험 처리한다고 그 피해들 마케팅 피해나 그동안 고객 만족을 못 시켜주는 피해나 그런 어떤 신뢰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됩니까? 안 되죠. 자,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난 이게 만약에 불감청 이원정 고소원이라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겹게 듣고 있는 거죠. 차량 반도체 부족. 근데 더 문제는 기대했던 우리나라 그 차량 반도체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그 차량 반도체 역량, 설계 쪽, 그 삼성이나 이런 메이저 회사가 아닌,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고 그동안 많이 거론했던 그런 반도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거를 메꿔주고 이거를 따라가지고 글로벌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왜 수혜를 못 받지? 왜? 이렇게 의문을 갖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재작년 정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 그 소부장으로 때렸던 그 사태처럼 우리나라가 좀 더 각성해서 이런 반도체의 중소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정책적으로 정부도 많이 도와주고, 기업들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도 너무 단가 후려치기 하고 빼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와주고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게 청주에 할 거냐, 구미에 할 거냐, 기존 이천에 할 거냐, 아니면은 용인에 할 거냐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일 유리한,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용인으로 결정났는데요. 그 용인으로 결정나고 그 주변에 그 반도체 관련 업체들, 협력 업체들, 그런 쪽으로도 제발 단가 후려치기나 너무 뽑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SK가 지금까지 맨날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을 뺏는다든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슈가 많이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뭐 중소기업들이 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몇 조 단위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뭐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고 이랬다는 기사는 거의 없잖아요. 그게 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뭐 순소리도 조금 해보고요. 자, 쓸데없는 잡소리 접고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반도체가 퍼포먼스가 약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10%, 15% 이런 종목도 한 5종목 이상 나오고 아마 7%, 6% 이런 거는 대다수 종목이 막 이렇게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AD칩스, 한미반도체 정도가 4%, 5%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1%를 넘겼다가 다시 1% 하회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이닉스도 그냥 14만 원 지키는 수준으로, 그리고 뭐 테스 뭐 이런 종목 정도고요. 오히려 뭐 원익 쪽이나 인터플렉스 PCB 업체나 다 안 좋았습니다. 동진 세미킴도 안 좋았고 뭐 SNS텍도 삼성 지분 투자인데 뭐 그냥 그저 그래요. 유니센도 보합이고요. 뭐 딱히 DB 하이텍도 쭉 상승했다가 저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반등하고는 있지만 기대만큼 퍼포먼스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뭐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하게 1%도 나쁘지 않지만 최소한 3% 이상 이렇게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온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둔 종목만 이런가요? 아마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증시가 코스피도 코스닥도 뭐 정강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날이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기술주는 달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2023년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때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야, 너 무슨 개소리야. 반도체는 항상 경기 사이클이 있는 건데 그게 3년을 간다고? 그럴 수 있죠. 자, 지금까지의 경제 상식을 깨세요. 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경제 상식은 모두 깨고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요. 가장 뒤떨어진 학문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경제학의 석학들, 뭐 대단한 경제학자들이 뭐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우리들 실생활 경제에 뭐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적용되는 그런 경제 논리들이 알고 보면은 뭐 점쟁이 수준이라는 거죠.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첨단 의학이 있잖아요. 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엑스레이도 없고 MRI나 이런 장비도 없고 의학이라고 할 게 거의 보잘것 없었죠. 뭐 심하게 말하면은 지금 한의학 수준의 의학이 19세기 의학이잖아요. 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경제학이 그냥 코끼리를 눈먼 장님이 더듬는 수준으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 이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애플이나 테슬라가 받는 이 멀티플을 야 이거 너무 거품 아니야?
라고만 말할 수 없고요. 분명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아메리카를 지배하는 회사잖아요.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상장 폐지 얘기까지도 나왔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사기꾼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 머스크 한마디로 그 떨어질 것 같았던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경제학의 논리들 그런 것들은 진짜 지금 현대 사회의 이 경제 흐름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렇죠. 그 반도체 상승 사이클 이야기하다가 나왔죠. 자, 뭐 거품이다, 거품이 아니다 말들은 많지만 최소한 반도체 가지고 거품을 이야기하진 맙시다. 그리고 분명 경제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기초적으로 반도체는 깔고 간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뭐 우주항공, 뭐 5G, 6G 이쪽, 뭐 친환경 에너지, 뭐 그린 에너지 이쪽이 됐든 반도체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쉽게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도 2차 전지가 뜨는 이유가 자동차 때문에 뜨는 건데 자동차도 지금까지는 200개,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갔다면은 앞으로는 2000개가 넘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뭐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글자 그대로 기계를 돌려서 공장을 만들었다면은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잖아요. 모든 거를 관리하고 모든 거를 운영하려면은 반도체 없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든 밖에 있든 거리에 있든 뭘 하고 있든 간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반도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IT 기술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빼고 이 세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문화, K컬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기생충이 됐든 방탄소년단이 됐든 어떤 거를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모두 다 반도체가 깔려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봐야 되고요. 컴퓨터로 봐야 되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금 현대에서는 반도체 빼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도체를 얘기했던 거고요. 뭐 슈퍼사이클이네 슈퍼사이클이 아니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경제가 상승하고 회복하고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는 반도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흐름들이 참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IA도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고요. 뭐 그동안 퍼포먼스가 잘 나왔던 뭐 SFA 반도체나 시그네틱스도 실망스러운 하루였죠. 뭐 하나 마이크론도 나름대로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도 괜찮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1% 이상 상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와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냥 실망하고 말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도 시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주말 끝나기 전에 내일 그 미국장은 하루 더 있죠. 우리보다 하루가 느리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음 주 시작도 결코 나쁘지 않게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 횡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잡음이 들리면서 조금 삐끄덕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TSMC가 어쨌든 뭐 인텔이나 다른 쪽 그 시스템 메모리 업체 쪽에서 삼성 쪽에 물량을 주든 안 주든 SK 하이닉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혁신이나 새로운 먹거리들 뭐 그 인수했던 그 지금 제가 명칭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그 메모리 쪽에 그 새로운 분야의 그 먹거리, 퍼포먼스, 실적 이런 게 어떻게 찍히든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뭐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글자 그대로 우상향의 역사죠. 자,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뭐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이나 조선 이 정도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분야였다고 기존까지 이야기한다면은 앞으로 지금부터 초연결 시대를 만들어갈 인공지능 사회,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이쪽에서는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요. 2차 전지도 전기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물론 전기 수소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뭐 1000만 대 수준 정도, 뭐 900만 대 정도,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 이쪽이 잡고 있는 지금 이 내연기관 차들이 지금은 현대차가 600만 대, 700만 대 수준밖에 못 잡고 있지만 이 전기차, 수소차 시대가 온다면은 과연 그럴까요? 자, 저는 그 시대가 온다면은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나 폭스바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와 그 이상의 기업으로 발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또한 셀트리온으로 대표되는 뭐 CMO, 바이오시밀러,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갑자기 전반적인 섹터로 넘어갔는데요. 자, 제가 반도체에 나름대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언급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모두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동안은 제가 반도체를 계속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려서 그 단기 종목은 지금 거의 다 털어냈고요. 뭐 최근에 텔레칩스죠. 텔레칩스가 어닝 쇼크 나오면서도 이 종목 뭐 18,000원 하회하면서 더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종목 AD 테크놀로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설계 쪽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냐 먹힐 수 없냐 삼성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냐 또 이제 파운드리에서 TSMC를 버리고 삼성 쪽으로 왔는데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짧게가 아닌 오래 정도 조금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쭉 하락이 나오고 바닥이 잡히고 다시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조금 하락했다고 이 종목 버리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휴캠스 말씀드릴게요. 휴캠스는 반도체 소재 쪽이고요. 보시다시피 일봉상 차트가 조금 찌그덕 거리는 모습은 있지만 바닥은 어느 정도 아닌 바닥은 올라온 듯한 모습으로 보이시잖아요. 자, 바닥 탈출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되는 모습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 종목도 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원대, 25,000원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퍼도 12배 정도. 결코 비싼 종목이 아니고요. 고평가된 상태가 아닙니다.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공부하시고 제 말만 듣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휴캠스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제가 잠깐 더 볼게요. AD 테크놀로지가 어디 갔나요? AD 테크놀로지도 보시다시피 퍼 30배 정도인데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차트도 잠깐 보시면은 월봉도 이 정도고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상승했다 하락인 모습인데 뭐 바닥은 어느 정도 두드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봉상으로 보셔도 바닥은 잡혀 있는 상태고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 추세를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도 충분히 중장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짧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AD 칩스나 뭐 텔레 칩스 이런 종목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 탄탄한 종목, 충분히 시장에 검증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탄탄한 기업들 많잖아요.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놓던 종목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뭐 경제 방송도 보시고 신문이나 인터넷도 뒤져보시면서 뭐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반도체 관련 수혜 업종과 탄탄한 기업, 아직 고가권이 아닌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AD 테크놀로지나 휴케슨처럼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는 조금 힘드실 수 있으시니까 저평가된 알짜 반도체 회사를 한번 찾아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같이 올라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횡설수설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가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영상이었고요.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